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양의 조경, 어제 4강에 이어서 5강, 오늘은 중국의 조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4페이지가 되겠고요. 자, 우리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 중국의 조경도 시대적 흐름을 먼저 이해를 해 주시고 각 시대별로 중요한 키포인트, 핵심 사항들을 하나하나 좀 암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조경, 자, 시대별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자, 교재를 먼저 보시게 되면 중국의 정원의 특징해서 은나라부터 시작이 되고 있죠.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중국 정원의 특징, 은나라서부터 청나라. 자, 일단 시대별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나라, 자, 은나라부터 청나라까지 봤을 때,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나라 중요하고요. 한나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밑으로 내려오면서, 자, 당나라 중요합니다. 당나라 중요하고요. 자, 그 밑으로 와서, 자, 송나라. 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자, 송나라도 중요하고, 자,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자, 명나라와, 그 다음에, 청나라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별표 친 요 하나, 둘, 셋, 넷, 5개. 사실은 이 5개의 나라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시대별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외워주셔야 한다라는 거. 먼저 한나라를 보게 되면 자, 상림원이 나오게 됩니다. 상림원. 자, 요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상림원 한나라 때의 어떤 왕의 궁궐 정원이고 그 다음에 수렵원으로 사용됐던 곳. 자, 상림원에 대해서 잘 좀 기억해 주시고, 자, 신선사상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선사상 태액지원.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 안압지도 신선사상인데요. 자, 중국 한나라 때의 태액전을 보게 되면 자, 복내 여기 나오죠. 방장, 영주. 자, 3개의 섬을 축조했다. 자, 요 신선사상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못 가장자리에는 자, 조수용어상을 설치했다. 자, 조수용어상 그러면 새와 그 다음에 짐승과 용과 물고기를 뜻합니다. 그래서 신선사상을 나타내는 3개의 섬, 복내, 방장, 영주 꼭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당나라로 갑니다. 자, 4개의 궁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온천궁서부터 구성궁까지. 자, 온천궁, 대명궁, 장안성, 자, 구성궁 4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은 자, 중국의 정원에 양식이 굳어진 시기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2가지 내용 좀 잘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오른쪽으로 와서 보게 되면 자, 인위적인 요소가 많아졌다. 요 내용. 자, 그 다음에 거대한 규모 이런 내용들도 같이 아우러서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당나라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송나라로 갑니다. 자, 송나라로 가보게 되면 자, 먼저 태우석이 나오게 되네요. 자, 태우석을 즐겨 사용했다. 요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태우석을 즐겨 사용했다라는 것과 자, 사대부 중심의 사치조경. 그래서 사대부 중심의 사치. 자, 그러면서 이 사대부들이 그 당시에 즐겨 사용했던 돌, 태우 지방에서 나는 괴석, 괴기하게 생긴 돌, 요거를 태후석이라고 하고요. 이 사대부들이 이 태후석을 즐겨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치를 많이 부린 거죠. 자, 이 태후석을 태우지방에서, 자, 강남지방이 되겠습니다. 자, 태우지방에서 이 돌을 가져오기 위해서 태후석을 운반하던 자, 전용 배까지도 써요. 그 배를 여기 같이 한번 좀 메모 좀 할까요? 화석강이라고 합니다. 자, 화석강. 자, 화석강이라는 자, 태우석을 운반하던 전용 배까지 뒀어요. 그래서 이 사대부들이 이 사치를 많이 부렸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여기서 또 정리를 하나 더 하고 갈 게 있습니다. 이 송나라 때
자, 요 낙양 명원기 이격비라는 인물입니다. 낙양 명원기라는 자, 이격비의 낙양 명원기. 자, 이게 뭐냐면 유명한 정원을 소개를 하고 있는 자, 이러한 책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격비라는 인물이에요. 낙양 명원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명나라로 갑니다. 명나라. 요거 하나 체크 하나 안 했네요. 자, 원나라 때 사자림 요거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사자림. 자, 소주지방. 강남지방이 되는데 원나라 때의 사자림 요것도 하나 좀 체크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나라 때는 자 졸정원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자권이라는 졸정원과 자권 이 두 가지를 좀 기억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소주지방에 있는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정원 졸정원과 하나 더 자권. 자, 요거 같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자, 하나 더 여기서 기억해 주실 것은, 자, 민가정원이 발달이 되었다. 요거 좀 중요합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졸정원과 자권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명나라 때, 자, 기억해야 될, 자, 책자가 있습니다. 자, 강의를 충실히 들으셨다면 앞에서 한번 언급됐던 내용이에요. 자, 일본에는 작정기가 있고, 우리나라에는 양화소록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중국에는 뭐가 있다? 원야라는 책자가 있다. 원야. 자, 그래서 이 원야라는 책자, 개성이라는 인물의 개성의 원야, 기억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많은 정원 서적이 발간되었다. 자, 대표적인 게 이 원야를 말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청나라 때 원명원 이궁과 그 다음에 만수산 이궁, 그 다음에 피서산장, 왕의 피서지의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원명원 이궁, 만수산 이궁, 피서산장 이 세 개를 기억해 주시고, 원명원 이궁은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았냐면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자, 동양 최초 서양식 정원이다. 면적이 180만 평이고요. 지금은 다 소실되고 남아있지 않습니다. 원명원 이궁 기억하실 거 그래서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동양 최초의 서양식 정원. 그 다음에 만수산 이궁. 자, 지금 남아있습니다. 만수산 이궁은 남아있고요. 그리고 면적은 약 90만 평. 청나라 권융제라는 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시대별로 꼭 기억하셔야 될 것만 핵심을 한번 정리를 해 봤고요. 자, 위로 살짝 올라가서 자, 중국 정원의 특징. 자, 경관의 조화보다는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서 대비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것과 자, 사의주의 자연풍경식 의를 중요시하는 사의주의 자연풍경식 의. 자, 그 반대로 영국은요, 있는 그대로 사실주의 자연풍경식. 자, 요 내용도 같이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2번에 시대별 중국의 조경에서 또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여기서 한번 다 정리를 했던 부분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리를 쫙 했죠. 이만큼 다 했기 때문에 이 내용 중에서 핵심 사항만 한번 체크를 해가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주나라부터 시작을 하네요. 주나라 시경의 시편에 보게 되면 영대, 영유, 영소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기록상 최초의 정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영대, 그 다음에 영유, 영소 이렇게 세 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진나라는 버릴게요. 이거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버리도록 하고, 자, 한나라, 자,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한나라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자, 상리면, 자, 중요합니다. 자, 별 한번 다시 칠게요.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태액지원. 자, 중요합니다. 얘도 별 하나 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리면, 자, 둘레가 약 300리, 이궁이 70채, 별궁을 말합니다. 자, 꽃이, 그 다음에 나무가 약 3,000종 식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각가지 짐승이 방사되어서 황제의 수렵장으로 이용되었다. 요 기억해 주시고, 자, 태액지원, 자, 신선사상에 의한 복례, 방장, 영주. 자, 요것만큼은 꼭 기억해 주세요. 복례, 방장, 영주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자, 4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나라. 왕이지라는 인물의 난정기.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우리 통일신라 시대 때 보게 되면 포석정 있었죠? 정자는 남아있지 않지만 그 옆에 곡수건은 남아있습니다. 자, 진나라 때 왕이지라는 인물의, 진나라 왕이지라는 인물의 난정기, 왕이지의 난정기. 자, 그 다음에 당나라 때입니다. 당나라 때는, 자, 아까도 정리를 했었습니다만, 당나라 때 기억해야 될 것들, 잠깐만 좀 정리를 해보게 되면, 자, 장안성, 대명궁, 온천궁, 구성궁. 자, 4개의 궁을, 자,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자, 온천궁, 구성궁, 4개의 궁을 기억해 주시고, 자, 두 번째, 호화롭고 거대한 규모다. 인위적인 요소가 많아지기 시작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하실 것은, 자, 중국 정원의 기본적 양식이 굳어진 시기. 요 세 가지를, 자, 기억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송나라로 갑니다. 자, 이격비라는 인물을 아까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이격비라는 인물의 낙양명원기. 자, 전국에 있는 명원을, 자, 20여 개의 명원을, 자, 소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격비의 낙양명원기 송나라 때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 민가정원, 소주지방의 창랑정, 그 다음에 태우석 나오네요. 태우석. 괴석입니다. 괴기하게 생긴 돌. 태우지방에서 나는 괴기하게 생긴 돌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사대부에 의한 화려한 관상 위주. 자, 요렇게 정리해 볼까요? 자, 사대부에 의한 화려한 관상 위주. 그리고 화석강이라는 태우석을 운반하던 배. 자, 요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나라는 요 밑줄 친 또는 형광펜으로 칠한 내용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자림인데요. 예찬이라는 인물과 주덕윤이라는 인물이 설계를 했습니다. 자, 보세요. 이 괴석인데 보시다시피 어때요? 돌이 상당히 괴기하게 생겼죠. 자, 이 돌을 즐겨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냐면 송나라는 태우석을 너무 좋아한 나머지 태우석으로 사치를 부리다 망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정도로 태우석을 아주 즐겨 사용한 나라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실게요. 자, 원나라 때 소주지방의 사자림. 자, 명나라로 갑니다. 자, 많은 정원서적이 발간되었다. 자, 대표적인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개성의 원야. 자, 일본은 평안시대 때 작정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양화소록, 그리고 중국은 명나라 때의 원야.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자, 원야라는 책자를 보게 되면 보세요. 자, 미학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자, 중국 원림조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저술한 책, 조경지침서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페이지 한 장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로 가셔서요. 자, 명나라 이어서 갑니다. 자권입니다. 자권. 자, 중국의 민가정원, 대표적인 민가정원.
자권이 있었고, 아까 이거 있었죠? 졸정원. 졸정원과 자권. 자, 요게 대표적인 민가정원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졸정원과 자권, 대표적인 민가정원. 아, 여기 있네요. 요 내용 보시면 되겠네요. 따로 필기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청나라입니다. 강남 지역 중심으로. 자, 강남 지역이요. 기후가 상당히 따뜻하니까 어때요? 조경 재료로 쓸 수 있는 수목과 꽃이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많은 정원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자, 대표적인 게 만수산 이궁과 자, 그 다음에 원명원 이궁, 그리고 피서산장, 승덕 이궁이라고도 합니다. 피서산장이라고도 하지만 또는 승덕 이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왕의 여름 별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수산 이궁은 이화원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청나라 건융제가 조용하였으며 면적은 약 90만 평이다. 잠깐만 좀 보고 갈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자, 여기 인공 호수예요. 자, 이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야 되겠죠. 그 많은 흙을 어떻게 할까요? 이쪽에 갖다 이렇게 쌓은 거예요. 자, 이쪽에 갖다 이렇게 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인공산을 만들어요. 그게 만수산이고요. 그 안에 별궁을 지었다. 그래서 만수산 이궁이고요. 자, 위에 설명한 것처럼 면적은 약 90만 평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크죠? 우리나라 통일신라 시대 때 안압지가 몇 평이었죠? 5,100평. 자, 그런데 만수산 이궁은 90만 평. 어마어마하죠? 자, 인력으로, 자, 판에서, 자, 60m 높이에, 보세요. 뭐를 만들었다? 인력으로 판에서 60m 높이에 만수산을 쌓았다. 자, 밑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분의 3이 호수예요. 인공 호수고, 자, 세계 제1의 정원으로 손꼽히고 있다. 자, 90만 평도 큰데, 그 밑에 보게 되면 원명원 이궁. 보세요. 자, 이게 원명원의 이제 흔적, 전쟁으로 인해서 자, 파괴된 여러 가지 이제 흔적들이 되는데, 자, 이 원명원 이궁은요, 자, 만수산 이궁이 90만 평이라고 했는데, 원명원 이궁은 몇 평이에요, 여기? 180만 평. 2배예요, 2배. 어마어마하죠? 자, 프랑스를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앙드레 르노트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평면기하학식, 최초의 평면기하학식 정원, 보르비 꽁트 정원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하고, 자, 베르사유궁 설계를 한 인물이기도, 베르사유궁의 정원을 설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앙드레 르노트르, 자, 프랑스인이죠? 르노트르의 영향을 받은 동양 최초의 서양식 정원이다. 자,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영국의 큐가든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될 텐데요. 자, 큐가든에 영향을 준, 자, 이러한 정원이다. 자, 윌리엄 챔버라는 인물이에요. 윌리엄 챔버. 자, 챔버라는 인물인데, 자, 이 챔버라는 인물이 중국을 여행하면서 원명원 이궁을 보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가서 이 큐가든이라는 정원을 조성하게 되는 거죠. 자, 같이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피서산장. 자, 승덕에 있는 황제의 여름별장. 그래서 피서산장이라고도 하고 승덕이궁으로 이야기도 합니다. 자, 정궁과 이궁의 차이점 뭐였죠? 자, 정궁은 왕이 평상시에 정무를 돌보던 곳. 이궁은 임시궁. 자, 별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궁과 이궁의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해 주시면서 밑에 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의 대표적인 민가정원, 졸정원, 자권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또 하나 요거 중요한 내용이네요. 요거 자, 별표 치겠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이에요. 꼭 기억합니다.
자, 소주지방의 4대 명원. 자, 졸정원, 사자림, 창랑정, 유원. 이거 시험에 잘 나와요.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원명원 20. 동양 최초의 서양식 기법을 사용하였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자, 중국의 정원 유적은 주로 명나라와 청나라 정원 유적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중국 정원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으로 갈 건데요. 자, 교재 47페이지로 갑니다. 일본의 정원. 자, 일본 정원은요, 출제가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국에 비하면 많이 되지는 않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시대, 가장 중요한 시대. 자, 먼저 첫 번째로 꼽을게 요 실정시대. 요겁니다. 자, 실정시대. 자, 그래서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실게요. 자, 요렇게 해서 제가 네모를 치겠습니다. 요렇게 꼭 기억해 주실게요. 이게 첫 번째. 자,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요거 실정시대 고산수식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도산시대. 자, 두 번째 기억하실 거. 자, 요게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실 게, 자, 이 평안시대. 자, 요겁니다. 요거 평안시대. 요게 세 번째. 세 번째 기억해 주시고, 자,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겸창, 비조,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양식을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양식, 요거 양식을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일본 정원의 특징을 먼저 좀 볼까요? 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기교와 관상가치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일본은요, 정원에 기교를 많이 부려요. 인위적인 요소를 많이 집어넣고 기교를 많이 부리게 됩니다. 자, 하나하나 시대적 조경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본, 자, 지금부터 별표 치는 거 요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본의 조경 비조 시대 때, 자, 백제의 유민 유명한 인물이 있죠. 노자공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수미산과 오교. 자, 요거 기억해 주십니다. 노자공이 일본 궁실 남쪽 정원에 수미산 오교를 만들었다. 요거 비조 시대 때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비조 시대 때의 정원 양식 위에도 있지만 비조 시대 때의 정원 양식 여기다 정리할게요. 요거 기억합니다. 임천식. 자, 그래서 숲과 그 다음 개천 이런 뜻입니다. 임천식 기억해 주시고, 자, 일본서기. 자, 일본서기 조언에 대한 최초의 기록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안시대입니다. 자, 기억하실 거 요거 작정기 아까 정리했었죠. 명나라 때의 원야, 그 다음에 중국은 평안시대 때의 작정기 귤준망이라는 인물입니다.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평안시대 때의 정원 양식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임천식 또는 침전식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임천식, 침전식 요거 따로 적어놓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겸창시대. 자, 외우지 않겠습니다. 요것만 외울게요. 겸창시대 때는 정원 양식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회유, 임천식. 그렇죠? 회유를 한다. 자, 임과 천을 회유하면서 정원을 관상한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 자, 실정시대 무르마치. 자, 다시 한번 별표 한 번 더 갑니다. 실정시대 무르마치 시대. 자, 고산수식이에요. 자, 고산수식은 물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요 내용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고산수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자, 페이지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로 가셔서요. 48페이지. 자, 축산고산수와 평정고산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요 내용 요거 자, 별표 치겠습니다. 오늘 요 일본 조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14세기에는 축산고산수식, 자, 15세기에는 평정고산수. 자, 나무를 다듬어 산봉오리, 나무를 다듬어서 산봉오리, 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를 다듬어 산봉오리, 바위를 세워 폭포, 왕모래를 깔아 냇물. 대표적인 게 대선원, 금각사, 은각사. 요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평정고산수. 자, 식물 재료를 쓰지 않았다.
자, 그리고 바위를 세워서 섬, 왕모래를 깔아 바다를 연상했다. 대표적인 정원이 용안사 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요 별표 쳤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도산시대, 자, 모모야마 시대 요 내용 기억해 주시면서, 자, 석등과 수수분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자, 양식 정리해야 되겠죠? 도산시대 때 정원 양식, 다실 중심의, 다도 문화 중심의 다정식 정원, 요거를 기억해 주시고, 아, 여기 다정양식 다시 나와 있죠? 자, 보시면, 다실과, 자, 주변 공간을, 그죠? 조화시킨 다정식, 요거. 자, 차나무를 재배하는 차나무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수법이 화려해지기 시작했다. 요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강호시대로 갑니다. 자, 회유식, 원주파, 임천식,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명치시대 메이지죠. 뭘까요? 지금의 일본의 양식 뭐겠습니까? 축경식이에요. 그렇죠? 축경식. 자, 명치시대 때 축경식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서, 자, 요거, 자,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일본의 정원, 요거.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6강부터는 서양조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